자, 지금 여러분한테 어떤 과제를 드렸냐면 게시물 리스트죠. 게시물 리스트를 출력하는 명령어에서 orderby라는 이런 게 들어오고 그 값이 id dsc다. 그러니까 id를 기준으로 내림 차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id asc다. 그러면 id를 기준으로 오름 차순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 웹사이트 같은 경우 보면 게시물 볼 때 어때요? 정렬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쇼핑몰 같은 경우는 판매 순으로 정렬할 건지 아니면 날짜 순으로 정렬할 건지 뭐 아니면 뭐 최신 또는 인기 순 그런 식으로 정렬이 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 구현 못하고 일단은 이제 게시물을 했을 때 번호 순으로 정렬을 하게끔 코드를 구현해달라 요청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지금 게시물 리스트로 가야겠죠. 그죠? 한번 볼게요. 어디 있어요? 유저 라이트 디테일 밑에 있나요? 여기 있네요. 자, 그러면 게시물 리스트 코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할 게 있죠. 지금 우리 번호 제목만 출력을 하고 있는데 번호 제목을 요거 출력을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저는 뭘 할 거냐면 파람스에서 get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orderby라는 이름으로 가져왔을 때 그 value가 뭐다? id asc냐라고 이렇게 요청을 때리는 거죠. 그죠? 근데 당연히 여러분들 요것만 하게 되면 오류납니다. 왜 그러냐면 왜 오류날까요? 그냥 명령어가 유저 아티클 리스트만 입력이 되면 돼야 안 돼요?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유효성 검사까지 하신 분들은 굉장히 잘 하신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유효성 검사를 잘 안 합니다. 익숙치 않기 때문에. 자, 왜냐면 요렇게만 하면 요 orderby라는 값이 아예 없잖아요. 그죠? 널이란 말이에요. 얘가 이제 요런 값으로 가져왔을 때 널이 들어와요. 맵에. 그렇기 때문에 널한테 일 시키면 널 포인터 있으셨나죠? 그래서 일단 뭘 해야 되냐면 얘가 널이 아니거나 자, 여기다가 널이 아니라는 건 뭐죠? 일단 들어왔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널이 아니거나 파람스 getSD equals equal 여기에 id asc냐 엔디언 선자죠. 그러니까 그리고의 특성상 앞에 게 거짓이면 다 거짓이죠. 그러니까 뒤에는 보지도 않은 거예요. 아예 실행도 안 되고 스킵하겠죠. 자, 요게 싫으면 여러분들 그냥 이중 반복문을 이용해가지고 여기다가 조건문 하나 더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귀찮잖아요.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조금 더 깔끔하죠. 자, 근데 이거보다 더 우아한 표현이 있죠. 뭐? 차라리 orderby를 가져온 게 널이 아니거나 라고 할 바에는 contains key라는 걸 이용하는 게 낫겠죠. 자, contains key라는 건 뭐예요? 키에 orderby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그게 뭐 id asc랑 같다. 그러면 그때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리스트 뒤집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리스트를 뒤집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collections라는 게 있는데 여기다가 리버스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가 뭐냐면 이거 원본을 뒤집어 버려요. 원본. 자,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유저 아티클 리스트라고 쓴 다음에 order by id asc라고 자 하면 나오죠. 1번, 2번, 3번. 자, 이렇게 하면 3번, 1번, 1번 또 1번, 2번, 3번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id dsc가 입력했을 때 뭐예요? 내림 차순이었고 id asc일 때 오름 차순이었고 그런 식으로 옮겨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아예 원본 자체를 뒤집어 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여줄 때만 뒤집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여기다가 원본을 훼손하지 않고 여기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order by id dsc다. 자, 얘를 처음에 true로 토기 값을 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들어오면 얘를 뭘로 둘 거냐면 false로 변경해 줄 거예요. 자, 그러면 order by id dsc라는 요 값에 따라서 뭘 처리할 수 있냐면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자, 요 포문이 뭐죠? 얘는 역순 정렬하는 거잖아요. 자, DSC 자체는 기본적으로 역순이죠. 그죠? 역순이라는 거는 뭐 10번 게시물부터 있다 하면 19, 87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정상. 그죠? 자, 그래서 왜냐면 게시물이라는 거는 번호가 높은 게 최신 게시물이에요? 낮은 게 최신 게시물이에요? 번호가
높은 게 최신 게시물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가 오더 바이 아이디 DSC를 true로 둔 거는 기본적으로 원래는 게시물이 역순으로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요게 아니면 뭐예요? true잖아요. 그죠? true니까 역순으로 알아서 정렬을 해주겠죠. 그죠? 그래서 오더 바이 DSC는 기존 로직. 만약에 이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라면 여기다 어떻게 하면 돼요? 향상된 폼을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쵸? 이렇게. 맨 처음에 오더 바이 아이디 DSC는 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객이 유저 아티클 리스트만 입력했을 때도 허용이 되는 거죠. 왜? 유저 아티클 리스트만 입력했을 때 요게 통과가 안 되니까 요 true로 기억되기 때문에 요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고객이 유저 아티클 리스트라고 입력해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니면 오더 바이 아이디 DSC라 입력해도 요로 명령어에 대한 처리를 안 했어도 어때요? 어차피 오더 바이 DSC는 true로 남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ASC라고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1번, 2번, 3번 순위 나오는 거고. 왜냐면 오더 바이 DSC가 뭘로 바뀌어요? false로 바뀌니까 요거는 true가 아니니까 else로 빠져나와서 요게 지금 정순으로 출력해주는 코드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출력이 되게끔 구현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식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구현할 수 있는데, 자, 어렵죠? 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어쨌든 오더 바이 ID DSC, 그쵸? 이런 식으로 구현했죠. 그 다음에 방금 ASC. 자, 이런 식으로 또 구현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코드를 확인했을 때 사실 여기서 모르는 코드는 아니죠. 안 배운 코드를 쓴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다 배운 개념 쓴 거죠. 물론 이제 RQ 같은 경우는 처음 쓰기 때문에 생소할 수 있다 치지만 지금 컨테인스 키라든지 이퀄스라든지 이런 거 안 배운 거 아니란 말이에요. 조건문이 참 것이냐에 따라서 내가 출력하고 싶은 형태를 바꾸는 것도 여러분들 안 배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맘만 먹으면 정순으로 할 수 있고 역순으로도 출력하는 거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이거 처음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해봤기 때문에 뚝딱뚝딱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제가 수업을 해보면서 학생들 많이 가르쳐 보았잖아요. 학생들 10명 가르쳤을 때 한 명이 제대로 할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해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어린아이한테 그러니까 이제 가나다라 막 배웠는데 소설 쓰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못하는 게 당연하지만 여러분들 못한다 해가지고 이걸 아예 뭐 하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문제가 주어졌다라고 하면 늘 말씀드린 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걸 먼저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코드를 쓸 때 무조건 코드를 쓰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돌아다녀 보면 이거 하라고 하니까 제일 먼저 코드부터 쓰세요. 코드부터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할 건지를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략을 짜야 된다는 거예요. 전략도 짜지 않고 그냥 덤벼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전략도 안 짜고 덤벼들면 뭐예요? 제대로 되지가 않은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할 건지를 먼저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정리를 한다 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제 코드로, 제가 짠 코드로 만약에 한다 하면 일단 오더 바이 id dsc라는 값을 만드는 거죠. 이걸 먼저 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파람스에 뭘 하는 거예요? 파람스에 일단 오더 바이가 들어있는 건 확인해야죠. 그죠? 요거는 사실 디테일 방금 구현했던 거 확인하신 분들은 구현할 수 있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있다면 그 값이 id ASC인지를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있어요. 그러면 id ASC래요. 그럼 맞다면 정순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오더 바이 요 id dsc 값을 뭘로 했어요? 얘를 거짓으로 한다. 그죠? 자, 5번은 뭐예요? 이제 오더 바이 id dsc 값에 따라서 또는 역순순에
그 다음에 정순수네.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걸 여러분들이 20분, 30분이 걸려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 내가 뭘 할 건지를 정리를 한 다음에 그때 코드 로직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에 대한 코드를 작성하면 되겠죠. 그죠? 설계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설계를 기반으로 코드를 작성하는 거지, 코드부터 작성하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막 머릿속으로 막 그 코드들이 생각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걸 이제 요렇게 설계를 했다면 어떻게 쓰는 거예요? true로 두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파람스에 오더바이가 있는지 체크하는 거는 컨테인스 키 썼잖아요. 그쵸? 요거. 자, 그러면 요게 있대요. 있으면 요걸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ID ASC인지 확인해야 된다 했죠? 파람스에서 get ID 오더바이죠. 그 다음에 그게 equals 이런 식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 했으면 요게 만약에 있다 그러면 요걸 뭘로 바꿔요? DSC를 이제 false로 바꾸는 거죠. 요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에 이거에 따라서 역순, 정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딩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뭐 이런 식으로 메모장에 정리를 하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거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죠. 테스트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테스트 환경을 거친 다음에 작업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실험을 해본 다음에 각 단계별로 다 된 것 같다. 그러면 그때 돌아가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량을 이제 10분의 1로 아낄 수 있는데, 뭐 10분의 1이 이제 10분 걸릴 거 1분으로 축소된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 걸릴 거, 하루 걸릴 거 2-3시간 안으로 단축시켜준다, 그런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이제 투두리스트 방식이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가 뭘 할 건지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를 한 다음에 그 정리한 걸 기준으로 코드를 작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됐죠? 자, 지금 한 게 오더바이 ID DSC 됐어요.